도쿄 디즈니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와서 이거 안 타면 바보. 전세계 디즈니랜드 중에 오로지 도쿄에만 있는 환상적인 야수의 성.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전 단 한 편의 컨텐츠를 위해 도쿄로 향했어요. 힘겹게 주어진 72시간의 휴가를 이용해서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디즈니랜드.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신 곳으로 가서 1일 완벽 풀코스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업무를 빠르게 몰아치고 저녁 6시 30분 비행기로 출발. 도쿄에 도착하니까 밤 9시가 넘었네. 빠르게 스카이라이너 타고 전철 갈아탄 다음 호텔로 이동. 4시간만 눈 붙이고 바로 디즈니랜드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날씨는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국내 여행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괜찮아 라고 긍정의 주문을 외우면서 100% 내돈 내산으로 다녀온 그곳. 시간과 체력의 돈까지 지켜내는 완벽한 풀코스 지금부터 공개해볼게요. 먼저 풀코스의 첫 번째, 도쿄 디즈니랜드 앱을 다운받으세요. 무조건 이걸 받고 회원 가입을 해야 풀코스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코스로 파크 입장권을 끊어야겠죠. 입장권 종류는 1일권 원데이 패스포트, 오후 3시 이후 입장 가능한 얼리 이브닝, 평일 야간 5시부터 즐길 수 있는 위크나이트, 그리고 시즌 한정으로 디즈니랜드와 C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파크 오퍼 티켓이 있어요. 그럼 뭘 사야 돼? 그냥 원데이 패스포트 사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가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요.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도 되고 국내 여행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환율에 따른 가격 차이가 몇천 원 정도로 크지 않다면 공식 앱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 그래야 앱에 결제 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 카드 등록이 풀코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입장권은 딴 데서 사고 카드만 등록해도 되잖아. 그건 불가능. 디즈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진행할 때만 카드 등록이 가능해요. 즉 공식 앱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이 그 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 공식 어플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해요. 유효기간에 매진되지 않은 날짜로 변경만 가능. 아주 가끔씩 매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티켓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여유, 세모면 매진 임박이니까 이걸 참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매하시면 돼요. 나 국내 사이트에서 벌써 구매했는데. 그렇다면 앱의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티켓 등록을 해두시고 결제 카드는 파크 입장 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2개 정도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티켓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꿀팁, 일행의 티켓을 한 명의 휴대폰에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함께 동선을 맞추기가 수월해요. 벌써 각자 핸드폰으로 샀는데. 그럴 경우엔 그룹 멤버스 기능을 활용하세요. 친구 초대 링크를 보낸 다음 받은 사람이 클릭하면 그룹에 합류 가능.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티켓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쳤으면 세 번째 코스, 파크로 출발할 시간이에요.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주변의 호텔에서 투숙을 하셨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유료 모노레일,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타고 파크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 마지막으로 디즈니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오신다면 지하철을 타고 마이하마역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마이아마역에 내려도 디즈니 리조트 라인 타고 파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마이하마역에선 도보로 디즈니랜드까지 이동이 가능해요.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에 셔틀버스 주차장과 마이하마역이 위치하는데 입장줄 역시 양쪽으로 형성이 돼요. 마이하마역에서 온 사람들이 선줄이 있고 반대편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줄이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셔틀버스 쪽 줄이 더 짧지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동 중이라 캐리어 가지고 왔는데. 파크 외부랑 내부 곳곳에 캐리어 보관 락커가 있어요. 현금 동전을 넣고 키를 잠그는 방식. 그러니까 짐 보관이 필요하면 이 락커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파크 입장을 위한 웨이팅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 돗자리와 간단한 간식, 더운 날은 양상과 얼음물, 추운 날은 핫팩을 준비하세요. 왜냐? 이 줄이 나무늘보 속도로 천천히 전진을 해요. 아빠 언제 들어가요? 아빠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 무쇠가 귓가에 맴돌면 체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배고픔도 피하는 게 핵심. 저기 입장문 보인다.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매우 반갑겠지만 저건 페이크. 진짜 입구가 아니고 진검사 장소예요. 여길 먼저 통과해야 제대로 된 입구가 나타나는 거죠.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게이트 번호별로 대기줄이 있는데 누구는 중앙 가까운 데 서라, 누구는 사람이 적은 사이드에 서라. 다양한 말들이 많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짧은 쪽에 줄을 서면 돼요. 근데 오픈런 하려면 몇 시까지 가야 돼? 사실상 오픈런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여러 개의 공식 호텔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들은 투숙객에게 해피엔트리 티켓을 나눠줘요. 이게 있으면 진검사 줄도 빠르게 패스. 그리고 파크 중앙 쪽에 전용 입장로도 있어요. 정식 입장 15분 전. 그야말로 해피엔트리로 먼저 파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꽤나 많기 때문에 오픈런은 그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벽부터 와서 줄 서는 의미가 떨어져요. 제가 추천하는 도착 시간은 파크 오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 그 정도만 기다려야 체력을
아끼면서 풀코스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면 입장 시작. 제일 인기 많은 미녀와 야수부터 다 그쪽으로 뛰자. 워워워, 말씀드렸듯이 해피엔트리 아니면 오픈런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간 날 9시 입장 기준, 대략적인 미니와 야수 오픈런 대기 시간은 1시간 30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네 번째 코스로 앱을 열어서 40주년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신청하세요. 이건 일종의 에버랜드 스마트 줄서기 같은 시스템, 즉 쇼컷 입장을 할 수 있는 무료 패스예요. 도쿄 디즈니 40주년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로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는 5가지: 빅선더 마운틴, 헌티드 맨션, 스타투어즈, 후의 허니헌트,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라이덴 고시크. 나 스타워즈 좋아하니까 스타워즈 타야겠다. 그건 추천 순위 꼴등. 스타워즈 시리즈 테마의 어트랙션, 수용 인원도 많고 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굳이 패스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롤러코스터 빅선더 마운틴 신청해야지. 그놈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4등. 디즈니 유일의 스릴형 롤러코스터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폐강이 된 금강을 기관사 없이 달리는 폭주 열차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추락 없이 회전만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이 정도 쪼렙은 국내에도 충분히 많고 무엇보다 패스권으로 입장해도 대기줄이 긴 편이에요. 헌티드 맨션은 그놈이 3등. 유령 맨션을 탐험하는 다크라이드. 별로 안 무서운 고퀄의 귀신의 집 느낌이에요. 그럼 추천하는 놈은 뭐냐? 먼저 몬스터 주식회사 라이덴 고시크. 손전등으로 몬스터를 찾아내면 되는데, 큰딸 어렸을 때 복슬복슬 털을 만지면 잠들던 녀석들 코앞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 나머지 하나는 뭐야? 큰딸 이전에 저와 함께 했던 동생 끝판왕. 귀여운 3등신의 바지는 어디다 벗어놓고 다니는지 꿀단지에 환장하는 먹보 곰돌이 푸. 그 녀석을 만날 수 있는 푸의 허니헌트예요. 요리조리 움직이는 꿀단지를 타고 푸의 세계로 떠나는 다크라이드. 대충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디즈니랜드의 핵심은 스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자란 이야기 속에 직접 들어가는 환상을 경험하는 게 핵심. 만화에서만 보던 100에이커 숲에 놀러온 느낌. 무엇보다 쿵쾅거리는 순간 티거의 등장 포인트는 너무나 완벽해요. 그러니까 40주년 패스 이용해서 푸의 허니헌트와 몬스터 주식회사 중 더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시간대는 빠른 시간 순서로 자동으로 배정이 돼요. 40주년 패스 신청했어.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면 돼? 아니요, 풀코스의 5번째. 한 번 더 앱을 열어서 DPA를 구매하세요. 일명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돈 주고 구매하는 패스권이에요. 전 사실 입장권 외에 유료 패스를 추천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여기선 구매를 추천해요. 왜냐? 디즈니랜드에 왔으면 무조건 타야 되는 놈이 있으니까. 무동의 웨이팅률이 디즈니의 최고 인기 어트랙션.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에도 대기줄이 무시무시한 놈, 미녀와 야수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콜라 없는 피자, 맥주 없는 치킨, 진짜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성수기엔 대기 시간이 300분이 넘기도 해요. 하지만 2,000엔의 DPA를 구매하면 빠른 탑승이 가능해요. 앱에 미리 카드 등록해 두신 분들은 바로 결제 가능.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타이밍에 카드를 등록해야겠죠. 카드 등록도 못했고 현장에 카드도 챙겨가지 못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DPA를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 보이는 세 군데 장소에서 구매가 가능. DPA 미리 구매하면 안 돼? 모든 패스권은 파크 입장을 하고 나서 구매하 신청이 가능해요. 거기다 성수기엔 이 DPA 티켓도 빠르게 마감. 그러니까 망설이면 돈 주고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미녀와 야수 DPA 추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하면 프라이어리티 패스권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DPA 구매를 마치면 앱에 40주년 패스 하나, 그리고 DPA까지 2개가 등록되는데, 6번째 코스로 엔트리 리퀘스트 시간. 이건 선착순이 아닌 뽑기 방식. 3개의 공연 티켓을 추첨으로 나눠줘요. 잼버리 미키 레츠 댄스, 클럽 마우스 비트, 그리고 미키의 매지컬 뮤직 월드까지. 원하는 공연과 시간을 고르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 뽑기 추첨하듯이 공연별로 클릭. 운이 나쁘면 3개 다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공연은 뭐가 재밌는데? 먼저 클럽 마우스 비트 공연. 이건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가 벌이는 댄스 파티.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쇼예요. 두 번째로 잼버리 미키 레츠 댄스가 있는데, 유아들과 함께 간 게 아니면 그 쇼는 추천하지 않아요. 미키와 미니, 도날드 덕까지 나오는 아동극 느낌. 그러면 미키의 매지컬 뮤직 월드가 더 나아? 사실상 이놈이 세계의 공연 중에 가장 훌륭해요. 무엇보다 이 공연은 예약 없이도 관람이 가능해요. 즉 엔트리 리퀘스트를 전부 다 실패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볼 수 있는 거죠. 공연 시간 30분쯤 전에 극장에 가신 다음 노 레저베이션이라고 말씀하시면 줄을 설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그쪽으로 입장하면 극장 2층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방식. 라이언킹부터 시작해서 겨울왕국을 거친 다음 주토피아까지 이어지는 음악의 향연. 웬만한 뮤지컬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클럽 마우스 비트와 매지컬 뮤직 월드를 2개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미키의 매지컬 뮤직 월드만 관람하면 되겠죠. 엔트리 리퀘스트는 웬만하면 최대한 늦은 시간으로 신청하시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관람하시는 걸 추천해요. 공연도 DPA 구매해서 볼 수 있네. 그 정도 가치가 있진 않아요. 그냥 추첨을 넣어보고 안 되면 미키의 매지컬 뮤직 월드만 시간이 될 때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앱에서 하는 예약은 끝. 7번째 코스로
코스로 필수 다크라이드 2개를 탑승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푸의 허니헌트를 패스권으로 등록했으면 몬스터 주식회사 라이덴 고시크를 오픈런, 몬스터 주식회사 패스권을 등록했다면 푸의 허니헌트에 탑승을 하세요. 동선상으로 봤을 땐 푸의 허니헌트를 패스권으로 등록하고 몬스터 주식회사를 오픈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장 후에 일행 중 한 명이 패스권 등록과 DPA 구매를 담당하시고 다른 한 명이 앱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면 어트랙션 도착 시에 대기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패스권 관람으로 이동. 무엇보다 패스권 입장 유효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니까 파크 입장 후 시간을 잘 절약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몬스터 주식회사 푸의 허니헌트 중 하나는 오픈런으로 탑승, 하나는 패스권으로 탑승을 하고 나면 바로 어플을 열어서 40주년 프라이어티 패스를 한 번 더 신청해보세요. 운이 좋다면 한 번 더 이용 가능. 추가적으로 어트랙션 하나를 빠르게 더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이 됐다면 8번째 코스로 추가적인 다크라이드를 2개 정도 타줄게요. 추천 리스트는 5가지. 헌티드 맨션과 피터팬의 하늘여행, 백설공주와 7난장이, 피노키오의 모험여행, 로저 래빗의 카툰 스핀까지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빠르게 늘지 않아서 오전 중에 탑승하기에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랑 왔으니까 백설공주랑 피노키오 타자. 그 두 가진 요주의 대상, 아이들과 타는 놈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명과 눈물 파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두침침하니 무섭고 기괴한 악몽을 꾸는 느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심을 파괴하는 잔혹 동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절대 비추, 컬트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럼 가족끼리 뭐 타요? 피터팬의 하늘 여행이 무난해요. 공중에 매달린 기구를 타고 날아가는 다크라이드, 팅커벨 시점에서 바라보는 피터팬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은 놈은 로저 래빗의 카툰 스핀. 이건 툰타운 구역에 있는데 이쪽에는 어린이용 기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로저 래빗은 꽤나 재밌습니다.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바로 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놈. 노란색 툰 택시에 탑승해서 2D와 3D가 결합된 구역을 지나가는데 평면적인 애니메이션과 입체적인 영화가 섞여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어트랙션 4개 소화 완료. 이제 9번째 코스. 놀이기구 좋아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DPA 한 장을 더 구매하세요. DPA는 무조건 한 번에 한 장만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 후에 60분이 지나거나 이미 구매한 DPA 이용을 마쳤다면 추가 구매도 가능해요. 지금쯤 미녀와 야수 DPA 구매하고 1시간이 훌쩍 지났을 테니까 한 장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인기 많은 베이맥스 해피라이드 끊자. 그러지 마세요. 미녀와 야수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놈.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챔피언십 로데오랑 비슷한데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멀미형 어트랙션.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 베이맥스는 비키어로에 나온 놈이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히로란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에서 특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키어로 재밌게 봤던 제 입장에서도 이 베이맥스 해피라이드는 절대 비추. 그럼 DP를 하나 더 끊는다면 뭐가 좋냐? 개인적으로 스플래시 마운틴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8인승 통나무 보트를 타고 애니메이션 남부의 노래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것 같은 1940년대 만화영화. 컨텐츠가 익숙하지 않지만 어트랙션은 꽤나 재밌어요. 신밧드의 모험과 프룸라이드의 장점을 절묘하게 섞은 느낌. 거기다 운영시간이 무려 10분 가까이 돼요. 두 차례의 극강과 함께 다양한 테마를 구경하다가 공중으로 상승, 밝은 태양을 만나면 그대로 물속으로 낙하, 시원하게 접근하면 끝나는 놈이에요. 역시나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고 회전율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DPA 없이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 미녀와 야수 DPA 시간 뒤쪽으로 맞춰서 스플래시 마운틴 DPA까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까지 하니까 엄청 피곤한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체력은 벌써부터 바닥을 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0번째 코스. 11시 전에 식사를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엔 식당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시간과 체력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 앱에서 모바일 오더를 이용하세요. 만약 줄 서서 주문을 하면 오래 걸리고 자리를 맡기도 힘들고 메뉴를 의논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모바일 오더를 사용하면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킨 다음 알람이 오면 메뉴를 받으면 돼요. 물론 모든 식당이 모바일 오더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 투모로우랜드 테라스 모바일 주문된다. 햄버거도 파네. 식당이 워낙 넓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 시그니처인 베이맥스 모양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안쪽에 패티와 야채까지 딱 불고기 버거 느낌. 한 입 먹어보면 이야,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맛. 소스랑 패티와 빵이 전부 다 따로 놀고 꽤나 짠 편이에요. 가격은 1390엔. 절대 착한 편은 아니죠. 그럼 어디 가야 돼? 제가 식당을 두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웨스턴랜드 구역에 있는 헝그리베어 레스토랑. 여긴 카레가 메인 메뉴인 식당이에요. 대표 메뉴는 헝그리베어 카레, 카레 라이스에 햄버거 스테이크랑 치킨, 미키 모양의 달걀까지 무난한 구성의 무난한 맛을 자랑해요. 너 커리는 별론데. 그러면 두 번째 추천 식당은 판타지랜드 구역에 있는 퀸 오브 하츠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곳. 여기서 제가 주문한 건 미트 패티 앤 치즈 위드 데미그라스 소스. 햄버거 스테이크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는데 하트 모양 부수기 아까우니까 조심스럽게 먹어보면 맛이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운 스테이크에 하트 모양 치즈까지 깨끗하게 해치운 다음 디저트 시간. 커스터드 푸딩
푸딩 하나 주문해봤어요. 푸딩이 1,050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 비밀 하나. 이 디저트에 기념품 컵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식당에서 그릇이나 컵과 함께 판매하는 메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저트와 컵은 분리 가능. 다 먹고 나서 컵만 깨끗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만약 기념품 가게 들릴 시간 부족하다면 이런 메뉴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가성비가 더 좋은 곳은 없어? 파크 입구 쪽에 있는 스위트하트 카페로 가볼게요. 비록 실내 좌석은 없고 테라스 좌석만 있지만 빵과 음료의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주문한 건 미트 패티가 올라간 치즈 데니시. 가격은 500엔. 거기다 아이스 카페 라떼는 무려 350엔. 별로 비싸지 않은데 꽤나 맛있어요. 무엇보다 가성비 넘치는 카페 라떼.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사 먹기 좋아요. 밥 다 먹었는데 이제 뭐 해야 돼? 11번째 코스로 대기시간 50분 이하의 놀이기구를 한두 개만 추가로 탑승하세요. 웨이팅 시간은 앱에 표시가 되어 있고 대기시간 순서대로 정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마칠 때쯤 앱을 보고 다음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이동하는 게 핵심.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는 함정 어트랙션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신데렐라의 페어리테일홀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봐. 이 성은 밖에서 보는 관상용. 줄 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톰소의 모험인가? 재밌겠다. 톰소여 섬 뗏목. 이것도 피해야 하는 함정이에요. 잠깐 뗏목을 타고 섬으로 이동하면 톰소여 기지를 재현해두었는데 어린 시절 보이스카우트 캠핑 느낌. 굉장히 시시해요. 정글 크루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은 건가? 그렇게 재밌는 놈 아니에요. 모형들 퀄리티도 아쉽고 배를 타고 가는 이동 경로도 밋밋해요. 역시나 강력하게 비추. 컨트리 베어 시어터는 뭐야? 곰들이 컨트리 음악으로 공연을 하는데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영어 노래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루엔 스티치다. 이건 스티치의 만담쇼예요.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객석에서 순식간에 바보가 되어 버리는 거죠. 디즈니 왔으니까 캐릭터 그리팅하자. 디즈니 4대 천왕, 미키, 미니, 도널드, 그리고 데이지의 그리팅 코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도널드 덕 만나러 갔는데요. 대기 시간은 길고 사진 찍는 시간은 30초. 그러니까 그리팅 코너는 패스하고 거리에서 무작위로 마주친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 걸 추천해요. 채셔 고양이, 앨리스 토끼, 밤비의 미스 버니까지 하나같이 다정하게 반겨주세요. 그럼 이 타이밍에 추천 어트랙션은 뭐야? 첫 번째 추천 어트랙션은 이처 스몰월드.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고 희망과 걱정 함께 느끼고 배를 타고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는 컨셉의 다크라이드. 무엇보다 이 어트랙션의 가장 큰 장점은 회전율이에요. 배가 도착하는 속도도 빠르고 수용 인원도 많기 때문에 웨이팅이 순식간에 빠져요. 근데 너무 시시해. 다른 거 없어? 스타워즈를 좋아한다면 스타투어즈도 나쁘지 않아요. 조강속 항해도 경험하고 제국군과의 스피디한 배틀도 체험할 수 있는 4D 어트랙션. 줄도 길지 않고 매력적인데 어지러워요. 멀미 심한 분들은 탑승 금지. 난 어지러운 거 싫어. 그러면 어드벤처랜드 구역의 캐리비안의 해적도 괜찮아요. 1967년생 어트랙션. 즉 이놈이 영화보다 먼저인 거죠. 하지만 영화의 성공 덕분에 우리 잭스페로도 이쪽에 입성.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드의 모험처럼 낙하 구간이 있는 다크라이드예요. 다크라이만 탔더니 답답해.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 어트랙션은 증기선 마크 트웨이노. 웨스턴랜드에서 강을 따라가는 3층짜리 여객선. 마치 타이타닉에서 봤던 것 같은 거대 크루즈의 분위기를 잠깐 느낄 수 있어요. I'm the king of the world. 외치다가 잊으면 안 되는 시간. 바로 12번째 코스. DPA 구매한 미녀의 아수를 탑승할 시간이에요. 도쿄 디즈니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와서 이거 안 타면 바보. 전세계 디즈니랜드 중에 오로지 도쿄에만 있는 환상적인 야수의 성. 웅장한 캐슬을 배경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내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젊은 왕자가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됐네. 우리도 한국어 더빙이 있는 것처럼 음악은 일본어로 나와요. 10인승 티컵 모양의 기구에 탑승해서 부드럽게 이야기 속으로 진입. 아름다운 사운드와 미술, 파티 속 왈츠 같은 움직임까지 동화의 한복판으로 빠져드는 순간 저주에서 풀려나는 야수의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죠. 누군가에겐 어린 시절, 누군가에겐 첫사랑의 기억, 누군가에겐 가족들과의 순간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영화. 전설의 한복판으로 다이빙하는 순간이에요. 진짜 이걸 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황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DPA를 예약해 뒀다면 이어서 놀이기구 하나 더 탑승하면 되는데 또 힘들어. 13번째 코스 당보충 시간. 파크의 간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괜찮은 놈들로 추천해볼게요. 먼저 이곳 저곳에서 팔고 있는 아이스바. 노란색은 미키, 핑크색은 미니. 미안하지만 먼저 미키의 귀부터 한입. 오, 시원하고 맛있는 트로피칼 프루츠 맛. 다음은 미안하지만 미니의 귀도 한입. 상큼한 복숭아 라즈베리 맛. 둘 다 맛있긴 하지만 하나만 먹는다면 전 미키를 고를 것 같아요. 샤베트 말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없어? 스플래시 마운틴을 타는 클리터 컨트리 구역 안쪽에 라쿤 살롱이 있어요. 여기서 파는 크리터 썬데이 아이스크림,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크런치 그리고 바삭한 추러스까지 완벽한 밸런스. 만약 스플래시 마운틴 타시
하신다면 여기서 아이스크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배를 채울 만한 간식은 없어? 디즈니의 유명 메뉴 미키 와플 빼놓을 수 없죠. 파크 입구 쪽에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와플 컴퍼니에서 주문이 가능한데 저는 와플에 아이스크림까지 시켜봤어요. 양쪽 귀에 망고와 망고 크림이 올라가 있었는데 와우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발라서 먹으면 그 맛은 2배. 팝콘이 필수라던데. 솔직히 저는 그다지 맛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팝콘의 핵심은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고 고소한 옥수수와 달콤한 카라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팝콘이 꽤나 빨리 눅눅해져요. 거기다 가게마다 줄이 꽤나 긴 편. 그러니까 팝콘통 굿즈를 구매할 게 아니라면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도쿄 디즈니랜드의 가장 큰 함정,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간식이 있어요. 엄청나게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사드시는 이 토이스토리 알림모찌 초코 딸기 바닐라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진짜 웬만해선 음식도 잘 먹고 안 남기죠. 근데 이건 못 먹고 남겼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화장품이나 향수를 슬라임에 뿌려 먹는 불량식품 느낌. 개인적으로 국내외 테마파크에서 먹은 것 중에 당당히 워스트 1위 등급. 그럼 워스트 2위는 뭐야? 바로 옆에 있는 음료수 갤럭틱 브리즈 레몬티아 블루 젤리가 들어있는데 와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랄한 맛. 귀엽고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음식은 맛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맛있는 간식들로 칼로리 보충 제대로 하시고 14번째 코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을 볼 시간이에요. 퍼레이드는 안 봐도 돼? 15번째 코스가 퍼레이드 관람. 통상적으로 퍼레이드는 주간과 야간 한 차례씩 진행되고 시즌별로 이벤트 퍼레이드가 추가되기도 해요. 이동 동선은 캐슬 앞에 정원을 한 바퀴 도는 방식. 일찌감치 사람들이 자리를 맞는데 공연을 잘 볼 수 있는 좌석을 DPA로 판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건 비추. 그냥 퍼레이드가 보일 만한 장소에서 잠깐만 관람해도 충분히 재밌어요. 아 진짜 힘든데. 뭐 더 남았어? 힘들어도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16번째 코스로 디즈니랜드 성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를 감상하세요. 명당은 역시나 DPA로 판매 중. 하지만 유료 관람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역시 성이 보이기만 한다면 어디서나 괜찮은 감흥을 느낄 수 있고 구매를 하더라도 자리가 복불복. 굳이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으면 DPA 구역 바로 옆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사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사진과 영상도 찍고 감상에 젖어 보는 게 핵심. A whole new world, there's a place I never knew. 화려한 불꽃과 함께 하늘을 나는 기분. 마치 어린 시절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데 디즈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라요. 저는 큰딸이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에 함께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즐기는지 몰라서 그냥 사진만 몇 장 찍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괜찮아. 어차피 4살이니까 기억도 못할걸?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파크로 가보자. 졸린 딸을 깨워서 셔틀을 타고 파크로 돌아간 순간 때마침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귓가를 울리던 알라딘의 노래소리, 미녀와 야수 주제곡 위로 퍼지던 불꽃. 당연히 지금의 큰딸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타고 앉아서 소리치던 딸의 목소리. 불꽃 예쁘다요. 그 시간이 아주 또렷하게 제 심장에 남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불꽃놀이 끝났다. 저녁에 어트랙션 줄이 줄었는데 하러 가자. 인기 어트랙션은 마감까지 웨이팅이 긴 편. 그러니까 이걸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녁 퍼레이드는 봐야지. 아니요 17번째 코스는 어트랙션 탑승 아니고 야간 퍼레이드 관람도 아니고 밖으로 퇴장하는 거예요. 왜냐? 야간 퍼레이드까지 보고 나면 퇴장로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붐비는 편. 인파에 치여 숙소로 돌아가다가 체력이 방전을 넘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까 오후 퍼레이드 봤으니까 불꽃놀이 끝나면 아쉬움 없이 밖으로 나가세요. 물론 알차게 즐긴 만큼 몸이 무겁고 발걸음 옮기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도 함께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새기는 과정이죠. 어린 시절 동심을 책임져 줬던 TV 속 미키마우스, 딸들의 심심함을 달래주던 라푼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에 함께 봤던 모아나, 그리고 영화관에서 우는 걸 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힘들었던 코코, 인생의 좌절을 맛보던 시절에 눈물을 쏟았던 업과 형제와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던 빅히어로까지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저에게 남은 것처럼 저 돈캔 역시 구독자님들 인생에 잠시 머무를 수 있길 바라면서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새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